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국가직 시험 해설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원에서 총평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황하게 쓸 게 뭐가 있어. 그죠? 우리 어차피 눈에 다 보이는데. 뭐 굳이 뭐 해설과 총평을 쓸 거 없이 간단하게 해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국가직 23년도 조경직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해드리고 총평해드리고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조경이 그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렇고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조경 전반적인 과목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었어요. 그만큼 출제 영역이 다양했었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 23년도 국가직은 안 그래도 영역이 다양한데 더 다양한 곳에서 나왔어. 그죠? 영역이 엄청 방대하고 넓었어요. 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평균 난이도는 중 정도, 그죠? 평균 난이도는 중이었고 다반면의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는 것. 기존의 국가직보다, 기존의 영역보다, 관연도 영역보다 좀 더 다양해졌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해설해드리면서 제가 문제 같이 보면서 이 문제 조금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였어요. 우리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문제, 준비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총평을 하자면 일단 조경계획 및 설계가 어려웠을 거예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특히 법규가 조경계획 및 그 설계에서는 조금 법규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9번하고 16번이 좀 어려웠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려웠다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그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구석에서 가지고 온 문제. 쉽게 말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였어. 자, 그리고 조경사가 조금 어려웠죠. 조경계획 및 설계에 나온 조경사 19번 문제가 어려웠어요. 엄청 깊게 들어갔거든. 서원 조경. 그 중에서도 도동서원과 피람서원에 대한 그죠 서원 조경적인 그 측면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온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계획 및 설계에서는 하나, 둘, 세 개는 정말 맞추기 어려운 문제였어. 3개. 이따가 내가 체크해 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어디 갔니? 그죠? 생태계, 그죠? 생태계에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어요. 6번 문제 같은 경우, 뭐,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이라든지, 뭐, 스마트 성장이라든지, 그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든지, 뭐, 생태계 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는 우리 NCS 주요 생태에서 다뤘었던 용어였었어요. 그죠? 이거 다 이제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여기 조금, 그죠?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조경계획 설계 같은 경우는 내가 3개 어려웠어요 했던 거, 정말 맞추기 힘든 문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왔던 거 3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전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용어들이라서 요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계획 및 설계는 제가 평균 점수를, 그죠? 70에서 75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조경학도 정말 조경학이 오히려 계획 설계는 비중이 가장 많았던 게 법규였어. 그 다음이 법규가 비중이 제일 많았어. 6문제. 그치? 그리고 이제 계획하고 이제 설계 기준이 각각 5문제로 그 다음 이제 비중이 많이 차지했지. 결국은 계획, 법규, 설계 기준이 조경계획 및 설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들이었었어요. 자, 근데 생각보다 계획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경학 보자. 자, 조경학은 시공이 제일 많았어요. 그죠? 시공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식재였어. 그 다음이 이제, 뭐, 관리라든지, 뭐, 생태라든지, 그죠? 뭐, 계획 조금 나오고, 골고루 나왔어. 그래서 조경학에서는, 시공과 식재. 그리고 이제 조경학에서 정말 어려웠던 게 있었지? 14번 문제. 국가 표준식물 목록에서 자생식물 분류 맞추는 문제. 그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워낙 내용이 많아서, 그지, 뭐 대비할 수 없는 문제였어. 그리고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 보건 기술 지침서에서 출제한 수로 형식, 어도의 종류에 대해서 엄청 깊게 나왔죠. 전문적인 내용. 그래서 요 2개가 어려웠었어. 그래서 조경학 과목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를 제가 85점에서 90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 2개, 근데 조경학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이 다양하고 영역이 넓었지만 내가 좀 전에 총평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난이도는 거의 중이었어요. 그리고 조경학은 오히려 계획 설계에 비하면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 2문제 빼고는. 그래서 평균을 85에서 90점으로 잡았어요.
자, 그럼 이 정도로, 그죠? 이 정도로 총평해주고 우리 빨리 이 문제 보도록 하자. 엄청 궁금했을 거야, 그죠? 나도 좀 급하게 준비하기는 했는데 최대한 여러분들께 그죠? 시원한 해설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TL 나왔어. 그치? 아, 이거 보고 나서 되게 반가웠을 거야. TL과 할프린, 아버나티아 노우 있었잖아. 그치? 우리 계획에서. 그래서 기본학에서도 우리 다뤘었고, 우리 연습 문제, 이런 문제풀이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 계획 파트고, 여러분 교재는 페이지 71페이지, 그리고 82페이지. 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어때? 조금 내용이 깊게 들어갔지. 그치? 왜냐면은 이제,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죠 틸, 할프리 뭐 아버나티 노 해가지고 뭐 다음 뭐 보기에서 또는 뭐 이렇게 내용을 주고 이 내용이 설명하는 그죠 그 뭐야 계획의 이론은 무엇이니 그죠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조금 내용이 깊게 들어갔어요 그죠. 자 공간연대 표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연속적인 경험의 표시는 공간의 형태, 면, 인간의 움직임 등을 나타내는 기호로, 심볼로 구성된다라고 해가지고 틸이라는 사람은 장소 중심적인 인간의 움직임을 표시한 게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기본학에서 설명했었어. 여기에만 내가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으면 가려낼 수 있는 문제. 그치? 자, 외부 공간은 한정된 공간과 닫힌 공간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거 아니었어. 자, 그리고 한정된 공간, 닫힌 공간은 각각 이거 봐봐. 두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왜 틀렸는지는 우리 3번, 4번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정된 공간, 닫힌 공간은 각각 선적인 공간과 면적인 공간으로 구분된다. 여러분 교재 82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이 그 틸에 그죠? 인간 움직임 표시법, 그죠? 장소 중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추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교재 참고해 주세요. 자, 도면에는 공간의 형태와 높이, 진행 위치를 중심으로 한 좌우 폭의 비례 등이 기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공간 형태 표시법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범주에서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 자, 요 정도로 보시고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령이래. 이 법령에서 출제한 문제예요. 이거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토요일 날 받았어. 토요일 날 오후에 받았어요. 네, 오후에 받아가지고 떨려가지고 못 열어보겠는 거야.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열어봤어. 근데 제가 사실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23년도 데뷔 강좌 할 때는 뭐 힘들기도 했었고 HSS 조연생태랑 뭐 심화이로 막 가정 준비하느라고 힘들기도 했었고 막 문제 만드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 해가지고 솔직히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내 입장에서 잔소리하기가 싫었던 거야. 왜냐면은 22년도 데뷔 강좌, 21년도 데뷔 강좌 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께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은 문제와 관련해서 말고 우리가 문제를 대하는 또는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 통합적으로 사고하세요. 통합적인 사고력을 되게 강조했었거든. 그래서 맥락과 그죠? 흐름 이런 거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통합적인 사고력, 그죠? 유연한 사고력, 그지? 그런 시각으로 봤으면 우리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덜어 있었어.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는 2번 문제야. 자, 일단은 기준이 뭐예요? 포커스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뭐야? 다른 시설에 비해서 편익시설이든 그지? 편익시설이든 뭐 문화시설이든 다른 시설에 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그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낸 것 같아.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안전점검 항목이라고 나와 있어. 그지?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안전점검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구나. 자, 어린이 놀이시설 연결 상태. 이거는 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해. 그치? 청결 상태도 되게 중요해. 그치? 그래서 녹슬지 않게. 여기에서 청결의 의미는 깨끗하게 닦고 먼지 쌓이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뭐지? 외부 환경. 눈비 닮았잖아. 외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녹쓰는 거. 그치? 그리고 이제 뒤틀리는 거. 이런 것들. 그치? 청결 상태. 녹이라고 하자, 그냥. 이것하고 이제 관련되거든.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치 정보. 자,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위험물질 중요하잖아. 그치? 중요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3번. 위치 정보는 안전점검 항목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미 봐봐. 놀이시설의 위치 정보는 이거는 어디에서 설계 이전에 미안. 그냥 다 지워버렸어. 내가 설명해줬으니까 일단 메모해요. 그죠? 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치 정보는 이거는
저기 안전점검 항목이 아니야. 안전점검은 일단은 이게 출처는 법규지만 안전점검의 항목이잖아. 이거 관리 부분이거든. 관리할 때 체크해야 될 항목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이미 설계 단계에서 이 놀이시설에 대한 위치는 놀이시설은 일단은 정적인 놀이시설이 있고 동적인 놀이시설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놀이시설은 어때? 회전 반경과 이런 것들을 그치? 저기 고려를 해가지고 그만큼의 그 영역들을 그죠 공간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 여유폭을 확보를 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위치 정보는 안전 점검 항목으로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자, 요 정도로 볼게요. 이 정도는 난이도 하야. 쉬운 거야. 자, 그리고 이어서 3번. 이번에는 건축법. 법규죠. 법규 문제예요. 건축법상. 공개공지. 이거 우리 공개공지 여러 번 다뤘었던 내용이었어. 그죠?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맞는 답을 고르는 거야. 그치? 자, 공개공지는 건축물과 연계해서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필로티 구조는 그 위에 이제 건축물이 올라가는 건데,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 자, 농수산물 유통시설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에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20, 그러니까 2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맞는 답은 4번이에요. 맞는 답은 4번이고, 공개공지를 설치할 때는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대.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심화이론 과정 챕터 1 법규 있죠. 조경 관련 법규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심화이론 과정 때 다뤘었던 그죠? 건축법 시행령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거 한 난이도는 한 중에서 상 정도. 중에서 상이라고 하자. 근데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이니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고. 자, 4번. 요게 조금 당황스러웠을 거야. 왜냐면은 옆에 수목명 이름도 안 나왔어. 학명만 나왔어.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은 내가 결론 먼저 얘기를 해주면 1번하고 3번하고 4번. 즉 화살나무 그리고 코노스코사 우리 많이 봤었지, 그지? 산딸나무잖아. 자, 코노스코사 그리고 치어시트 필름 자포니쿰 개수나무였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학은 아니더라도 뭐 연습 문제라든지 관련도 기출 문제라든지, 그지? 이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뤘었던 학명이 3개나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거 여러분들 기억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자, 첫 번째 보면은 그래서 일단은 다른 것은 4번이야. 자, 이 이오니무스 알라투스 화살나무잖아. 화살나무 내가 설명했었어. 그치? 이오니무스 알라투스 화살나무 붉은색 단풍 드는 수종이라고 했었잖아. 붉은색. 그치? 그리고 일단은 얘는 모른다고 치자. 우리 많이 다루지 않았었던 나무기 때문에, 수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코노스코사 우리가 산수유랑 산딸이랑 비교해가지고 설명했었잖아. 그치? 이거 코노스코사 산딸나무잖아. 산딸나무도 붉은색 단풍 드는 거. 그치? 해가지고 그 산딸나무하고 산수유하고 꽃의 모양 색깔, 열매 모양 색깔, 그리고 이제 그 잎의 모양, 그리고 색깔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설명해 줬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4번째 봐봐. 치어시트 필름 자포니쿰 이거 개수나무였잖아. 개수나무도 우리 다뤘었어. 학명에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개수나무는 뭐야? 노랑색. 여러분 페이지 183페이지 내가 이거 수목명하고 학명하고 그 수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화살나무도 다뤘었어. 184페이지에 있어. 그래서 얘네들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 화살나무 그리고 산딸나무 개수나무 얘네들의 단풍 색깔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2번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치? 자, 2번은 그렇다면 뭐였을까? 디오스프로스 카키라고 해가지고 얘 감나무야. 감나무 주황색에서 붉은색으로. 그치? 이렇게 주황빛이 도는 붉은색으로 물드는 단풍. 그래서 얘네들 셋은 결과적으로 붉은색이고 개수나무만 노란색이다라고 해가지고 단풍색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당황스러운, 그죠? 한 중상 난이도의 문제라고 치자. 그래도 요거 3개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왜 계획 설계가 나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 조경 계획 및 설계, 조경학 왜 과목을 이렇게 나눴을까?
그냥 조경사, 조경계획 및 법규, 그지? 설계 기준, 뭐야 또 뭐 있어? 그다음에 식재, 식재, 그다음에 식재 그 이론하고 관련된 식재 및 시공, 그리고 이제 뭐야 시설물 및 시공, 그지? 관리, 뭐 생태. 그냥 차라리 교과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과목이 아니라 과목명을 이렇게 나눠서 그냥 다양하게 출제를 하지, 그지? 어차피 다 넣을 거면서. 조경 계획 및 설계라고 해놓고 계획하고 설계, 그리고 계획 설계 기준 법규, 여기에 이제 비중을 많이 줬다고 해가지고 계획 설계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결과적으로 봐봐. 계획 설계에 식지 문제도 들어가고 조경사도 들어가고 생태에 관련된 문제도 들어가잖아. 그치? 자, 내용 볼게요. 자, 5번 문제. 가 나에 들어갈 용어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계획 문제예요. 난이도는 중이라고 하자. 자, 이것은 같은 도로에서, 이거 뭐 그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뭐 예상치 못한 또는 뭐 다양한 영역에서 나온 문제기는 한데, 혼용과 공존이라는 단어만 어느 정도 내가, 그죠? 이해를 해도, 그리고 요 내용만 내가 잘 파악을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야. 자, 보자.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대. 같은 도로에 있대. 뭐가? 보행자,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같은 도로에서. 그치? 그래서 보행 안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방식. 보차 혼용한다는 얘기야. 그치? 봐봐. 같은 도로 안에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같은 도로 안에 차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닌다는 얘기야. 그치? 이런 거 봤지? 자, 주택단지가 있어. 여기 막 그 빌라도 있고 막 상가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그냥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어. 별도의 보행자 도로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 옆에 가장자리로 다니고, 사람들은 차는 이렇게 중앙으로 다니고 있어. 이거 뭐야? 보차 혼용이야. 이런 것들, 그치? 응. 자, 그리고 나는 같은 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허용은 되지만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주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방식이래. 그 뭐야, 도로 안에, 그죠? 도로 안에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만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주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보차 공존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용어에 대한, 결과적으로 그 보행자 도로에 대한 계획, 그죠? 계획의 용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난이도 중이라고 하자. 그죠? 자, 이 정도로. 근데 이게 정말 내 입장에서, 그죠? 강사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조금 이거 좀 제대로 집중해서, 그죠? 요 내용에 대해서만 자기 비교할 수 있으면, 개념을 비교할 수 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워낙 긴장된 상태에서 이걸 아무리 이제 그 분간을 하려고 해도 좀 할 수 있었을까? 좀 그런 염려가 있기는 했어.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 할 때 또 특히 관련도 기출문제 시작을 하면서 관련도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께 몇 번 얘기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죠? 절대로 문제한테 기가 죽으면 안 된다고. 자, 그런 문제였어요. 자, 보도록 할게요. 6번. 요거 조금 어려웠지. 자, 다음 정의에 부합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이거 생태학 문제예요. 네, 생태학에 관련된 문제예요. 난이도 상이라고 해줄게. 어려웠어. 자, 비용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 효율적이라는 거는 뭐야? 경제적이란 얘기야. 경제적이면서 환경, 사회, 경제적인 이점을 그러니까 장점을 제공한다는 얘기야. 보건력을 구축하는데, 무슨 보건력? 생태 보건력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런데 이러한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거나 지원을 받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인 EC에서, 그죠? 정의한 또는 이제 그 부합하는 개념이래.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자. 그리고 또 이 이론은 자연적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한대. 자연적인 생태계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복원하기 위한 활동이며, 효과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간 복지와 생물 다양성의 혜택을 제공하는 활동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개념은, 요거에 대한 개념은 어디에서 정의를 했대? 세계자연보전연맹인 IUCN에서 정의를 한 거래. 그 위에 대한 개념은 똑같은 nature-based solution인데 어떻게 개념을 정의를 내렸냐, 그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Nature Based Solution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리고 세계자연보전연맹인 IUCN에서는 Nature Based Solution을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들, 잠깐만. 지금 이제 우리가 5번까지는 별도의 해설 자료가 없었구나. 자, 그래서 6번은 제가 해설 참조하시라고 별도의 해설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설 자료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정의, 개념은 Nature Based Solution이다라는 거. Nature Based는 뭐야? 자연의 그죠? 베이스를 둔 솔루션이란 얘기예요. 생태보건에 대한 솔루션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스마트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스마트 성장을 의미해요. 스마트 성장. 도시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기존 도심의 체계적인 정비와 재개발을 강조하는 이론이 바로 스마트 그로스, 스마트 성장에 대한 이론 개념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되게 획기적이지. 우리가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다뤘었던 이론 중에서 뉴 어바니즘이라고 기억나요? 그 뉴 어바니즘하고 조금 연계되는 그죠? 네, 맥락이 연계되는 이제 그런 이론인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그래도 말 그대로 이제 도시 설계 이론이에요. 뉴 어바니즘 같은 경우는 뭐야? 뉴 어바니즘도 도시 계획에 대한 이론이었잖아. 그치? 그것하고 이제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가 다양한 관계 속에 형성이 된대. 그래서 이러한 생태학적인 부합성을 지닌 수평적인 대지 위에다가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그죠? 건축, 토목, 조경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그런 관계 속에서, 그죠? 관계 속에 형성이 된다. 그래서 어느 뭐 건축을 위한, 그죠? 관계도 아니고, 어바니즘도 아니고, 토목을 위한 또는 도시 개발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상호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물 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해가지고 어떻게 조경학적인 랜드스케이프라고 돼 있잖아 앞에, 그지? 그래서 조경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 그런 시도가 바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에코시스템 서비스라고 돼 있지. 이거 에코시스템 서비스는 우리가 어디에서 다뤘었던 그 용어냐면은 우리 SS 조경생태의 생태관리에서 생태계 서비스와 생태 프로그램에 가장 첫 번째에서 다뤘었던 게 이 생태계 서비스였어요. 에코시스템 서비스. 그래서 여기 그 생태계 서비스는 그 SS 조경생태, 그죠? 조경생태에서 그 생태관리 그 파트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로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요거에 대한 나머지 이론에 대한 내용은 내가 따로 첨부를 해줄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첨부를 해줄 거냐면은, 혹시 1차 합격해가지고 면접 준비할 때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씩, 그죠? 개념 정리해 주면 좋아요.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죠? 면접 대비해가지고 요 개념들은 우리 한 번씩 알고 넘어가자라는 개념으로 차원에서 제가 해설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7번째, 7번. 조경 기본 계획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와, 이거 진짜, 그치. 너무 좋았을 거야, 이 문제 보고. 6번 문제 이거 뭐야? 했을 텐데. 7번 보자마자 다시 회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이거 기본 계획에 대한 문제구나. 너무 이건 진짜 난이도 하라고 하자, 우리. 난이도 하야. 그치? 자, 계획 파트에서 내가 정말 입 아프게 설명했었던 거. 그치? 목표 설정하고, 기본 전제, 그죠? 사전조사.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 분석해가지고 어때? 그 조사 분석한 내용을 종합을 해가지고 기본 구상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 기본 구상 단계에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그 여러 대안들을 각각 평가를 해가지고, 최종한 마스터 플랜이 선택이 되면은 그 최종한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본 계획에 들어간다라고 했잖아. 그럼 대안 평가가 아니네? 그치? 그 흐름만, 맥락만 내가 한 번씩 읊어봐도 가려낼 수 있는 내용. 그래서 그 기본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지?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이 교통 동선 계획. 그 다음이 시설물 배치 계획. 그 다음이 식재 및 배식 계획. 배식, 식재 같은 말이야. 식재 계획. 그 다음이 하부 구조 계획, 예산 집행 계획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했었잖아. 정말 쉬운 문제. 그치?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요 정도로 볼게요. 교재는 페이지 8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8번 문제. 8번 문제 볼게요. 법규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법규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에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무엇일까? 자,
이게 조금 헷갈렸을 거야.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기본학에 있는 내용하고 이걸 좀 같이 봐야 돼. 기본학에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심화이론 과정에서 다뤘었던 법규 있지.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규, 그지? 법률. 이제 거기에 조금 나와. 예, 거기에서 그 뭐죠? 도시군관리계획 그 입안 할 때 이제 제한할 때 이런 요건들을 충족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보호지구랑 뭐 취락지구, 방제지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 그래서 가려내자면 일단은 우리 틀린 것부터 보자. 보전지구가 아니라 뭐야? 보존지구라고 했었어. 그치? 개발 제한지구가 아니라 뭐야? 개발 진흥지구야. 그치?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뭐야? 요게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시설보호지구가 있고 또 보호지구가 있어. 시설보호지구는 말 그대로 그 시설, 보호해야 할 시설 보호지구. 이제 보호지구 같은 경우는 생태적으로 경관적으로 보호할 지구. 이렇게 이제 구분됐었지. 자, 그래서 요 4개. 근데 이제 이 4개가 골고루 들어간 게 없어.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야 되겠어? 1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2가지를 같이 보셔라. 여러분 교재는 이제 97페이지, 기본학 교재는 9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호지구, 뭐 시설 보호지구 이렇게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었던 것은 심화 이론에서, 그죠? 챕터 1 조경 법규. 그 중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여기에 대한 또 내용들이 항목들이 나왔었어. 그래서 2가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 난이도, 그치? 한 중정도, 그치? 예, 중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려웠지. 문화재 보호 법령이래. 문화재 보호 법령. 그죠? 우리가 법규 볼 것도 많은데 문화재 보호 법령까지는, 그치? 예.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잠깐만 지금까지, 그치? 6번이 어려웠었고 그 다음이 나는 이거를 별표를 쳐주겠어. 이거는 진짜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야. 그래서 어디 보자.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지. 조경계획 설계가 3개가 있었어. 이거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정말 저기 어디 예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깊게 들어간 문제 3가지. 자, 그중에서 이 첫 번째가 9번 문제예요. 문화재보호법령상 문화재 기초조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이니? 라는 문제인데요. 얘는 내가 별도의 해설자를 올려줄게. 내용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출제가 됐구나. 공부하라고 제가 해설을 달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이거는 정말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고 작정하고 만든 문제거든. 출제위원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문제고 그 기본 범주 한번 보라고. 정말 그죠? 네, 이상한 문제지. 자, 맞는 답은 4번이래. 첫 번째 보자.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사계획서, 뭐에 대한 조사계획서? 문화재 기초조사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서 조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후가 아니라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이 조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 조사 착수에 그 조사계획서를 뭐하러 제출을 해. 그치? 이거 한번, 조사계획서인데? 그치? 계획서. 이거 조사 착수 뭐하러 해? 계획서인데. 보고서도 아니고. 안 그래? 자, 그리고 2번째 보자. 자, 조사 기간을, 그죠? 1년을 초과했대. 1년을 초과했을 때는 중간 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몇 년이 될 때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을 해야 돼. 조사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그랬으니까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한대. 자, 그리고 이제 3번째 해당 이거는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이런 내용은 없어. 문화재청은 문화재 기초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그러니까 2달 안에, 그죠? 2개월 안에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기본 범주는 제가 해설 별도로 첨부해 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보고 9번은 버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조경 기준이야. 조경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조경 설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조경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되게 다양하게 나왔지. 다방면의 것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종합 세트 문제야. 식재 토심 있었고, 수목 수량 있었고, 식재 수량, 그리고 옥상 조경 면적. 그치? 자, 일단은 이제 맞는 답은 2번이래. 자, 식재 토심. 근데 여기에서 지금 조건을 뭐라 그랬어? 옥상 조경이라고 했잖아. 그럼 옥상 조경에 대한 식재 토심을 생각을 해야 되지. 성상별로 초하류, 지피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간목, 대간목, 그리고 이제 뭐 교목 있었어. 그치? 그 중에서 이제 소간목은 초하류가 이제 15였고, 초하류가 15였고, 소간목은 30cm 이상이었잖아. 그치?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야. 난이도 중이라고 하자.
자, 수목 수고 5m 이상이고 흉고직경 18cm 이상인 낙엽 교목은 교목 1주는 교목 4주로 산정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어디야 여러분 페이지 기본학 교재 109페이지에 보면은 요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수목수량. 그래서 이거 표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문제야? 라고 하셨던 분들은 페이지 109페이지 펼치셔가지고 수목수량의 가중산정이라고 해가지고 교목 2주에 대한 가중산정, 교목 4주에 대한 가중산정, 교목 8주에 대한 가중산정이 표에 나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 내 교재에서 그대로 나왔어.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이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고가 5m 이상이고 흉고직경이 18cm 이상인 낙엽 교목 한 주를 심으면 교목 4주로 식재해 준 걸로 인정을 해 준다는 얘기야. 산정한다는 얘기야. 자, 식재 수량 주거 지역에서 교목은 얘를 왜 이거를 안 했니? 자, 1제곱미터당, 그죠? 1제곱미터당 0.2주 이상. 이것도 109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어. 참조해 주세요. 0.2주 이상 식재를 하고, 관목일 경우에는, 얘는 지금 교목이잖아. 관목일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그죠? 1.0주를 식재한다라고 되어 있어. 교재 참고해 주시고. 자, 옥상 조경 면적, 구조물의 벽면 녹화의 경우, 근원직경 4cm 이상인 수목은 주당 0.2제곱미터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복 면적 비율이 이제 50%일 때 1.5배로 산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세요. 여기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난이도 중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이어서 11번 문제. 이번에는 법규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 부지 면적, 허용 비율이 다른 것은 와, 이거 진짜 똑같이 나왔어. 그치? 똑같이 나왔어요. 답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수변공원, 그리고 도시농업공원. 근린공원은 뭐지? 생활권공원이야. 수변공원하고 도시농업공원은 주제공원이지. 자, 그런데 공원시설 부지면적 허용 비율은 근린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전부 다 40% 이하.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시설물 비율이 60% 이하라고 해가지고 얘가 달랐어. 이거 우리 다뤘었던 문제니까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을게. 여러분 교재는 페이지 135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난이도 중하라고 하자. 중에서 하. 자, 그리고 이어서 12번 문제. 자, 이 12번 문제도 종합 세트 문제예요. 조선시대 조경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조경 요소라고 했으니까 뭐야? 그치? 조경 말 그대로 조경 요소야. 조선시대에 주로 정원을 꾸밀 때, 조경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갔던 조경 요소에 대한 개념, 정의를 묻는 문제예요. 그죠? 방지원도, 그리고 석지. 이 석지를 뭐라고 한다고? 석연지라고 한다라고 했었어. 석상민가. 내가 다 설명했었던 내용이야. 그래서 얘도 난이도는 중하라고 하자. 자, 조경사에 대한 문제고요. 한국 조경,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그죠? 조경에 대한 문제, 조경 요소들에 대한 문제예요. 자, 방지원도.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에 의해서 방지원도와 방지방도가 성행했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우주, 땅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런 연못의 모양으로 표현을 했었어. 그 모양이 방지원도와 방지방도가 있었지. 방지방도 대표적인 게 경회로 지원이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네모난 섬이 3개가 있었어. 제일 큰 섬에는 경회루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작은 섬에는 소나무를 설치를 했잖아. 소나무를 식재를 했잖아. 그치? 그것들. 그래서 방지원도는 지당, 연못의 형태를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을 상징을 했다. 자, 석지를 석연지라고도 하며 수생식물. 그래서 석연지 해가지고 연꽃을 심었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수생식물을 심어서 관상을 하거나 하늘의 투영미를 감상하는 점경물로, 즉 장식물로 사용을 했다. 자, 그리고 석상. 이거 답이 3번이라고 돼 있지. 근데 이번에는 오류가 없었어. 문제 오류가 없었어. 다행이야. 자, 석상은 봐봐. 개성미 있고 기이하게 생긴 개성미, 기이. 2m 미만에. 이건 1m 미만 이거 중요하지 않아. 자연석이란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크기를 어느 정도, 형태에 대한 모양과 크기를 지금 이제 묘사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자연석으로 어디다가 주로 화개나 담장 아래에 배치했대. 개성미 있고 기이하게 생긴 게 석상이라고? 이거 뭐라 그랬지? 괴석이라고 했잖아. 그치? 기본학 시간에 내가 설명했었어. 그리고 관련된 문제 풀 때도 설명했었어. 이 괴석에 대해서. 그래서 3번. 그렇다면 석상은 뭐지? 석상은
여러분 경복궁이나 특히 경복궁 가면은 뭐 있어? 해태상 있지? 그게 대표적인 석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이런 동물 형태로 조각한 것이 석상이다. 대표적인 해태상, 석상. 됐죠? 자, 그리고 민가. 이것도 내가 조선시대 그 조경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 조선시대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나? 궁궐 조경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 서원 조경. 뭐 사찰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었어. 그치? 그래서 서원 조경하고 이제 별서정원 이렇게 나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민가 같은 경우는 앞마당에 교목식제를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지? 교목식제, 지향하고, 그러니까 교목을 식제하지 않았단 얘기야. 그리고 이제 주위에는 소나무를, 그리고 문 앞에는 회화나무를 주로 식제를 했다. 이거 내가 몰라도, 그치? 이 앞마당에는 교목식제를 지향을 했었어. 그래서 왜? 그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이 목재로 돼 있잖아. 기와로 지붕을 올리고 또는 이제 그 뭐야? 초가집, 그치? 볏집으로 이제 지붕을 올렸고, 거의 대부분 진흙과 이런 목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그 앞마당에다가 교목을 식재를 해버리면 그늘이 져가지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얘도 종합 세트 문제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학에서 또는 이런 관련된 문제들을 풀을 때 내가 여러분들께 설명했었던 이 요소들에 대해서 그죠? 개념 정의만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고 있었어도 내용을 알고 있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나는 난이도를 이거 중하로 할 거야. 자, 그리고 이어서 13번 문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지침이래. 이거 그지? 근데 일단은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지침이라고 하니까 왠지 법규 문제일 것 같지? 그런데 봐봐. 일반 가로에 적용되는 범죄 예방 설계 CPTED 공통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 계획 기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보고 되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 용어인데 범죄 예방 설계 CPTED 이거 어디서 봤더라 하셨던 분들 그치? 심화 이론 NCS 조경 생태 그 중에서도 조경 설계 파트에 범죄 예방 공간 설계라고 해가지고 7번째 페이지에서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내용이 거기 있는 내용하고는 그죠?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기본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은 자연적 감시 있어요. 5가지 그 이론이 있었잖아. 그치? 자, 자연적인 감시를 위해서 시야가 방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 규모로 제한을 해야 된다. 차량과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노상 범죄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로와 보행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자, 통행량이 적은 곳이나 막다른 도로 등 사각지대에는 조명을 강화해서 고립되지 않도록, 그치? 고립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형성을 해야 된다. 잘 보이게. 도로와 접한 광장이나 공개 공지에는 은폐된 공간을 만들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해. 지금 타이틀이 뭔데? 범죄 예방 설계인데 안 맞잖아. 내용하고. 그치?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NCS 조경 생태 조경 설계에서 다뤘었던 범죄 예방 공간 설계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 개념만 그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나는 얘를 난이도를 그냥 중이라고 할래. 중하. 자, 13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 여기서 조금 멘탈이 나갔을까? 14, 15, 16. 그지? 이것들이 좀 우리를 좀 힘들게 했었던 문제야. 그지? 일단은 이 AHP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루지는 못했지만 SWOT 기법, 델파의 기법, 오버레이 기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이론이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은 무엇인가? 이거 계획 이론에 대한 문제예요. 조경 계획에 대한 문제인데 복수 대안이니까 뭐야? 여러 대안이야. 여러 대안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한대.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설명 변수 및 대안 간 쌍대비교. 쌍대비교가 아니라 쌍대비교야. 쌍대비교.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한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인 중요성을 결정하는 이론이다. AHP 기법에 대한 이론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델파의 기법은 뭐고, 스왓 기법은 뭐고, 오버레이 기법은 뭘까? 오버레이 기법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라야 돼? 도면중첩법, 오버레이 메소드가 떠올라야 돼. 생태적인 결정론 누구였지? 이완 맥하그. 그치? 도면중첩법이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영역별로, 그치? 영역별로 이렇게
도면을 작성을 해서 이제 서로 중첩해가 중첩 기법이란 얘기예요. 요게 포커스야, 얘는. 포인트는. 자, 수학 기법은 우리가 어디서 다뤘었더라? NCS 적용 상태에서. NCS 적용 상태에서 다뤘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국가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 3회에 그 해설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3회에 보면은 몇 번 문제였더라? 그 3회 문제 한번 뒤져봐. 해설에 있을 거야. 수학기법. 그리고 NCS 적용 상태에도 나와 있어요.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 해설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동형, 모의고사 3회 해설 참조해 주세요. 수학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표로 해가지고, 그지? 표로 해가지고 이제 내가 쭉 정리를 해준 게 있었어. 자,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도 우리가 기출문제인가 연습문제에서 다뤘었던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들을 교환하고 발전시켜서, 즉 디벨롭 시켜가지고 질적인 예측 방법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자 할 때, 그죠? 질적인 예측 방법. 미래를 예측하는 질적인 예측 방법이니까 이제 정성적인 예측 방법이 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이론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조금 어려웠지. 그래서 얘를 난이도는 우리가 중상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이어서 15번 문제, 조경설계 기준 문제예요. 자, 조경설계 기준 문제인데 지형 변경을 위한 재료와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되게 당황스러웠을 거야. 얘는 그래서 난이도를 상이라고 할게. 근데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거 문제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다. 내가 아까 별표 쳐준 문제들보다 더 당황스러웠어.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지? 설계 기준인데 떨어뜨리기 할 문제는 아닌데 이거 어디서 나온 문제일까? 자, 방음용 마운딩, 유지 관리, 그지? 투수성 요구되는 곳, 어떻게 흙을 해야 될까? 그지? 식재를 위한 비탈면 최대 기울기. 식재를 하기 위한 비탈면의 최대 기울기라고 했을 때 나는 이게 생각났어. 이건 잠시 후에 내가 얘기해 줄게. 왜? 답이 4번이거든. 너무나 다행인 건 답이 4번이라는 거야. 왜 다행일까? 그건 내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지형 변경을 위한 재료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방음용 마운딩은 뭐야? 방음용은 이제 차음을 위한, 그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또는 줄여주기 위한 그 마운딩을 얘기하는 거야. 마운딩 뭔지 알지? 자, 그래서 이런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은 뭐지?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되는 원인, 그죠? 제공이 되는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 쪽 마운딩을, 그죠? 높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음원 쪽 마운딩을 높게 하고 거리를 크게 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 이제 높은 지대에다가 마운딩 위와 그 주변에 식재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서 방음용 식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음점과의 이제 음원과 이제 거리를 크게 해야지 그만큼 이제 소음이 줄어들잖아. 그리고 이제 방음벽 높이 엄청 높단 말이야. 그죠? 그 높이만큼의 수목 식재가 어렵기 때문에 마운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음용 식재하고 이제 같이 혼용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 내가 예전에 설명했었던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지관리 시 표토 유실을 방지하고 표토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식재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유지 관리. 그치? 그래서 지형 변경이라고 했잖아. 지형을 변경을 해. 지형을 변경한다는 거는 뭐지? 절토와 성토를 통해서. 그치? 절토와 성토를 통해서 그런 다진 작업을 표해서 이제 지형을 변경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우리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돼. 그래서 이제 지형 변경은 우리가 그 계획 시공에서도 다뤘었고, 그리고 NCS에서도 사실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투수성이 요구되는 곳이래. 지금 지형이니까 뭐야? 토양이잖아. 토양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토공사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투수성이 요구되는 곳이 있대. 그러니까 물 빠짐이 잘 안 되는 곳, 그치? 그런 곳은 이제 투수성이 요구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랬을 때 사용되는 흙은 포화 투수 개수가 이제 그 포화 투수 개수는 뭐야? 이제 물로 가득 차여졌을 때 초당, 그죠? 그 포화 투수 개수가 10에서 3c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 식재를 위한 비탈면 최대 기울기가 66.6%인 경우. 와, 얘는 그럼 이제 엄청나게 큰, 그죠? 비탈면이야. 안전을 고려해서 관목류와 교목류를 식재를 한다. 봐봐, 이거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 범주를 모르다 하더라도 기울기가 66.6%래. 와, 기울기가 66.6%면은 얘가 90도라고 했을 때, 그지? 이게 45도란 말이야. 그럼 얘보다 더 높다는 얘기 아니야. 66.6%. 이 정도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교목을 식재를 하고 관목류를 식재를 한다고? 비탈면이 이렇게 높은데? 뭐를 식재를 해야 되겠어? 그치? 잔디하고 초하루로 식재를 해야 되겠지. 그치? 얘 때문에 틀린 거야, 결국은. 그치? 관목류를 어떻게 심어? 완전 옹벽 설치해야 될 정도인데.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아까 다행이다 그랬지. 답이 4번이어서. 1대 1.5, 뭐, 1대 1.5, 뭐, 그리고 1대 1.5는 이제 이거 비타민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5. 그치? 거의 절벽이다라고 보면 돼. 1대 1.5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이제 이거 동영 모의고사 끝내고 마지막 이제 실전 모의고사, 그치? 40문제 2과목, 그치? 실전 모의고사 내가 보내주면서 여기에다가 뭐를 보내줬냐면은 23년 대비 국가직 조경설계 기준 자료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첨부 자료를 따로 보내줬어. 따로 업로드를 해줬어. 거기에 첫 번째 나온 표에 이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윤주쌤이 우리 이거 마지막 모의고사 이거 주시면서 이거 또 보시라고 이거 자료 보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기억났을 거야. 그 솔직히 진짜 내가 그거 놓쳤다 하더라도, 유심히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그 수직거리하고 수평거리 이거 계산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거 모르다 하더라도. 하지만 그래도 이거 어려운 문제라고 할게. 상이라고 하자, 난이도. 자, 됐어요? 이어서 16번 문제 보자. 여기까지. 자, 16번.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령이래. 이거 법규 문제지. 16번은 내가 별표 쳐줄게. 얘는 정말 빼박인 문제야. 그치? 풀기 힘들었지? 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령상 숲속 야영장 시설, 캠핑장 얘기하는 거예요. 캠핑장 그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 규제를 한다. 무분별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 자, 이런 숲속 야영장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얘는 내가 별도의 해설 그 자료 첨부해줄게. 그래서 일단은 옳지 않은 것은 1번이래. 숲속 야영장에는 안전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노레일, 임산물 판매장, 매점 등 이런 편의시설물 설치할 수 있어. 설치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표로 해설 자료 첨부해 줄 테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야영장, 일반 야영장,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들, 숲속 야영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요거 기본 범주로 해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내가 별도로 기본 범주표 첨부해 줄게요. 참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17번 문제. 조경설계 기준 문제. 그러니까 설계 기준 문제지. 조경설계 기준. 인면, 녹화용 식물과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보고 당황하지 마. 내가 몰랐던 문제다 하더라도. 그치? 일단은, 자. 조경설계 기준에 지금 이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조경설계 기준에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있냐면 부표에 있어. 그러니까 부록에 있다는 얘기야. 부록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 언제니? 뭐 18년도인지 17년도인지 16년도인지 정말 이렇게 옛날 기출에도 이런 문제가 조금 나온 적이 한 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인면 녹화용. 인면은 뭐야? 인면은 그치 뭐 옹벽이 될 수도 있고 벽면이 될 수도 있어. 그죠? 이건 이제 녹화하는 그죠? 식물. 그래서 인면 녹화용은 포복형, 감기형, 기대기형, 부착형이 있대. 자, 근데 이거 그치? 나는 그치? 이게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수중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경용, 그죠? 조경용, 인면 녹화형, 덩굴성, 수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나라도 가려낼 수 있으면 이제 가려낼 수 있지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수 있었어요.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포복형. 포복은 뭐지? 그 포복형은 우리 잔디 생각해봐. 런너 형식으로 퍼지는 형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인면 녹화가 아니라 이제 포복형이야. 자, 포복형. 그래서 이제 포복형은 대표적인 게, 그지? 빈카. 송악, 등수국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송악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부착형에 해당되는.
왜 이렇게 저기 송악, 그지? 송악도 그렇고 마삭줄, 뭐 능소화, 그죠? 얘네들 뭐 담쟁이 덩굴 얘네들 전부 다 부착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나무미자, 인동덩굴, 멀굴 얘네는 감기형이래. 뭐 기둥을 감고 올라가든 벽을 감고 올라가든 감기형이야. 이제 감고 올라가는 형태. 자, 그리고 시계꽃, 의아리, 덩굴장미. 덩굴장미가 기대기형이야. 덩굴장미는 감지 못해. 그냥 이런 난간이라든지 뭐 벽면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데 기대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야. 얘는 감지를 못해. 덩굴장 기대기형. 그치? 의아리, 그죠? 뭐 의아리, 시계꽃 얘네들 전부 다. 아니야. 자, 그리고 담쟁이 덩굴, 쥐달에 노박 덩굴 나와 있죠. 그죠? 담쟁이 덩굴이 부착형이야. 그래서 여러분 담쟁이 덩굴 잘 봤어요? 담쟁이 덩굴 보면은 이제 봄에는 잘 몰라. 얘가 이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막, 그죠? 예, 부착해서 올라가는 걸 잘 모르는데 한 여름에서 가을쯤 보면은 그 뭐죠? 이 줄기하고 그 잎 사이에서 어떤 게 나오는 게 하나 이렇게 줄기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 빨판처럼 생긴 게 이렇게 벽을 딱 붙이고 있다. 이게 부착형이야. 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담쟁이 덩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러한 인면 녹화형 식물들에 대한 그죠? 특성을 조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지. 그래서 난이도 상이라고 할게. 중상. 자,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요 17번도 제가 해설자로 첨부해 드릴 거예요.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 이거 되게 내용 반갑지 않았어요? 그지? 관연도 기출문제도 그렇고 뭐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도 그렇고 몇 번 다뤘었던 내용이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그죠? 이러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상. 여기는 이제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 설계 기준에 대한 문제예요. 경사로를 우리 이제 조경에서는 램프라고 했었지. 설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경사로의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이거, 그지? 어디 갔어? 10분의 1, 8분의 1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18분의 1에서 지형 조건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경사로 퍼센티지로 막 계산해가지고 막 설명도 해주고 그랬었어. 자, 그리고 이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물을 새로 이제 지을 경우,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는 경사로의 유효폭은, 그죠? 얼마나 그랬지? 120cm. 그지? 120cm. 그래서 1.2m.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벌써 이제 얘네들 이제 가려냈어. 그지? 자, 그리고 바닥면으로부터 수직 높이가 0.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해서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자, 이거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자, 이거 네 번째 봐봐. 곡선 경사로의 시종점, 굴절부, 그리고 참에는 1.2 바이 1.2의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장애인이니까 뭐가 휠체어가 들어가야 돼. 노인, 임산부, 그죠? 휠체어 들어가야 되는데 휠체어가 활동을 하려면 이것도 우리 다뤘었던 내용이야. 참은 1.2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1.5 바이 1.5라 그랬었어. 요거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럼 벌써 3개 다 틀렸지. 그럼 3번으로 답을 체크를 하자. 수직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위해서 수평면으로 참을 설치를 해야 된대. 요거는 그지? 설계 기준에도 없는 내용. 그래서 여기 법령에서 이제 따로 또 추가로 정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몰라도 여기 있는 내용들 그치?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는 난이도 중이라고 할게. 자, 여기까지 18번이었고요. 자, 이어서 19번 문제. 이 문제 어려웠지.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야.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요. 일단은 서원 조경에 대한 문제예요. 조선시대? 한국의 서원 조경에 대한 문제고, 서원 중에서도 도동서원과 피람서원에 대한 조경적인 특징을 묻는 문제예요. 건축적인 특징도 될 수 있어. 왜냐면은 전제 후당, 전당 후제. 지금 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건축적인 특징과 조경적인 특징.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단 답은 4번이라고 돼 있지. 자, 도동서원은 전제 후당, 그리고 피람서원은 전당 후제 배치 구조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동서원은 전제, 즉 양제가 뭐지? 동제와 서제, 생활하는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유생들이. 그치? 그래서 동제와 서제가 강당 앞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람서원 같은 경우는 전당 후제라고 해가지고 양쪽에 있는 제당, 그죠? 이제 동제 서제가 강당 뒤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A는 즉 도동서원은 수월루,
그리고 피람서원은 확연루라는 유식 활동을 지원하는 누각이 있다가 누각 이름이에요. 도동서원에 있는 누각 이름은 수월루, 그리고 피람서원에 있는 누각 이름은 확연루라고 한대. 그래서 이제 이 누각에서 이제 유생들이 수업 끝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이제 휴식을 즐겼던 곳이었죠. 곳.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동서원과 피람서원은 모두 서원 내부에 지당이 없다. 연못이 없대. 자, 그리고 네 번째, 도동서원은 피람서원과 달리 강당에서 수월루를 바라볼 때, 왜 강당에서 수월루를 그러니까 누각을 유식을 그죠? 휴식을 취하는 이제 누각이 저기 수월루를 바라볼 때 왼쪽에 서재, 오른쪽에 동재가 배치되어 있다. 근데 이거 봐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조금 변명 같은가? 1번, 2번, 3번은 정말 우리가 알기 어려운 내용이야. 그런데 알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지금 이제 4번을 보면 이거를 답이 4번이라는 거를 우리가 모르다 하더라도 당연히 전제후당이고 전당 후제니까 저기 이제 그 동제 서재가 앞에 있느냐 이제 뒤에 있느냐, 그리고 이제 동제는 어때? 양쪽에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봐봐, 수월루를 바라볼 때 그러니까 누각을 바라볼 때 누각을 바라본다는 거는 남쪽을 바라본다는 얘기야. 우리나라 특히 이제 조선시대, 특히 우리나라 그런 풍수지리나 이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저기 집터를 구상을 할 때는, 기획을 할 때는 풍수지리에 입각해가지고 뒤쪽이 북쪽, 그리고 남향 배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봐봐. 어디 갔어? 왼쪽에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 동제가 있어야 되겠지. 오른쪽에는 서재가 있어야 되겠지. 내가 북쪽을 등지고 봤을 때. 좀 그런가? 변명 같은가? 끼워 맞추기 같아? 어쩔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우리나라 한국 조경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음양 오행 사상.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신선 사상의 영향을 받았지만 조선시대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적인 색채가 두드러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별서가 발달이 되고 서원 조경이 발달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했단 말이야. 풍수지리 사상 영향을 받았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자연주의, 자연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포커스, 핵심적인 키워드잖아. 그렇게 봤을 때. 이 정도로 보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 설계 기준 문제예요. 설계 기준 문제. 옥상 녹화 설계를 위한 도입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옥상 녹화를 위한 도입 식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내가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았어. 이거 1번 내용 내가 어디서 분명히 다뤘었거든. 국가직 대비 강의할 때. 기억나지? 기억날 거야. 주로 봐봐, 점토나 유기질 토양에서 순응한 단연초를 선정을 해. 어디에? 옥상 녹화. 이거 내가 설명했었어. 나 분명히 기억나. 근데 내가 어디에서 다뤘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다가 그냥 촬영하러 왔어 오늘. 자, 봐봐, 옥상은 내가 이거 똑같이 설명할게. 내가 강의했었던 거, 국가직 대비 강의했을 때처럼 내가 똑같이 설명해줄게. 옥상은 일반 그런 자연 집안이나 일반 아무튼 일반 집안보다 더 열악하다 그랬어. 특히 이제 온도 차도 되게 심해. 온도 완전 직격탄이야. 그치? 그래서 겨울철에 엄청 춥고 바람 많이 불고 건조하고, 그리고 여름철엔 또 엄청 더워. 어디 비해서? 이게 일반 집안에 비해서. 그치? 일반 땅에 비해서, 일반 노반에 비해서 엄청 더워. 그리고 습해. 그치? 이러한 날씨, 기후, 이런 환경적인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토라든지, 점토는 뭐야? 물이 되게 풍부해. 그치? 그리고 유기질 토양은 뭐야? 양분이 되게 풍부해. 이러한 곳에서 순응한 단연초를 옥상 조경에 식재를 하면은 얘 적응해 못해? 옥상 조경에는 인공토, 경량토가 들어가는데? 봐봐. 점토, 유기질 토양하고는 완전히 상극인 조건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단연초, 여기서 순응한 단연초를 선정하지 않아. 옥상 녹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 기억날 거야. 제발 기억났으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틀렸어. 온실에서 재배한 식물은 직접 식재하지 않아. 어디에? 포트, 화분에 담아서 식재를 해야 된다 그랬어. 이것도 내가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 식재 기반층이 얇을 때, 식재 기반층이 얇다는 건 뭐야? 낮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뿌리분이 평평한 식물을 심는다. 즉 청근성, 평평한 식물, 관모 위주로 식재를 하라는 얘기지. 자, 그리고 경량형 녹화에는 생육이 양유하고 적정량의 질소 시비로 키운 식물을 심어야 된다. 경량형 녹화 기억나요? 이거 경량형 녹화, 중량형 녹화 해가지고 NCS 조경 상태에서 나 우리 다 썼었잖아.
그리고 다른 데서 또 다뤘었던 것 같아. 내가. 그리고 관련된 문제도 풀었었어. 경량영역과 중량영역과 해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거 조경 설계 기준, 옥상 녹화 설계라고 했으니까 아마 NCS 조경 생태 찾아보면 이 내용들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NCS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지 내가 못 찾았어. 근데 이게 전부 다 내가 다뤘었던 내용들이었어. 그래서 얘 설계 기준에 대한 문제고 난이도는 중이라고 할게.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해설이 길었네? 그죠? 해설이 길었어요. 조경 계획 및 설계 같이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다음 조경학 보도록 할게요.